예, 안녕하세요. 최근 그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임종원 차장,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에 들어가 보고 또 양성태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들 재판에 들어가 보면서 그게 주된 재판이 징용 관련하고 위안부 문제예요. 뭐 다른 건도 있지만 이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재판의 처음 재판 내용들이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그 일본을 좋아해요. 뭐 제가 뭐 유난히 좋아한다기보다 대체로 적대감이 없다는 거죠. 뭐 우리 한국의 이웃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어느 나라를 미워한다든가 어느 나라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일본 사람들은 다들 순했어요. 예, 근데 뭐 한국의 역사적인 것 가지고 미워한다는 것은 뭐 그거 당시는 힘의 논리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제가 일본 친구들을 그렇게 뭐 미워한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런 행동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의 교육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뭐 다 그렇겠지만 한국이 일본 사람보다 우수하다 이런 그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유럽에 있을 때도 제가 일본 사람보다 엄청 잘났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도 만난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친절했고 잘 지냈었어요. 그랬는데 그 오래된 그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어, 그 역사 이게 근데 역사적인 문제라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분히 박 대통령을 잡기 위한 또 핑계거리의 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이제 또 법적으로 사법부를 이용해서 대통령을 또 한번 파면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었고 탄핵한 결과로 많은 그 대통령하고 일했던 정치적으로 관련된 분들 많이 지금 감옥에 넣고 또 이제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대통령을 또 탄핵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많은 분들을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징용권 가지고 또 위안부 가지고 사실 위안부 문제도 저는 나왔을 때부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결국 지금 이른 마당까지 왔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정말 바랬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도 우리가 딱히 이 집단들 이 불법 정권 탈취자들한테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건 없어요. 저희 주장을 하고 우리가 이런 불법 정권 탈취자들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정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아쉬워서 일본에 있는 일본 친구가 가끔 일본의 기사들을 보내줬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그 보내준 기사들을 보면 일본의 기사들이 한국의 태극기 집회에서 훨씬 더 따뜻한 시선으로 기사를 올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에 대해서 올려주고 굉장히 내용도 따뜻한 내용으로 올려주는 걸 제가 몇 번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법농단이라고 사는 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일본 친구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기사도 보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아베가 행동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일본 친구한테 몇 번이나 썼어요. 결국 이런 일이 터져서 저는 도리어 한번 이 불법 정권 탈취자들이 한번 당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뭐 기본적으로 근본이 없으니까 이 집단들이
한국을 결코 좋게 하려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자기네가 정당하다면 통일이고 이 나라의 미래고 정말 자기네가 정당하다면 정권을 그렇게 잡을 수는 없죠. 그리고 박 대통령을 그렇게 내줄 수도 없고 인신 감금할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일당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무식한 것들이 뭐 만들면 된다, 뭐 일본 물건을 사지 않으면 된다,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요? 결국은 이 나라는 엄청난 고생을 할 거예요. 저는 IMF 때보다 더 힘든 고통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도에 선거를 할 때도 저희 태극기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많이 알았어요. 문재인이가 되면 보험료 오른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세 오른다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때는 태양광 이런 거 얘기도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런 얘기 다 했었어요. 그런데 겨우 2년 지나서 지금 전부 다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태극기 집회 나오고 있지 않은 사람들, 지금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태극기 집회 나와서 소리 지르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우리들은 이게 모든 국민의 고통이 될 거라고 알았어요. 이제 될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알았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서야 알게 되겠죠. 이제 모든 사람은 고통이 될 거예요. 전기료, 의료보험료, 세금 등등. 예. 아직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를 아직도 잘 모르고 비웃고 그러고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제가 지난번에 점촌 갔을 때 거기 봉천사에서 만났던 분, 뭐 그전에도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문재인을 모욕했다는 것으로 경찰서에 출두했다는 걸 받았다고 저한테 알려왔어요. 지난번 4월 5일 날 고성 산불 이거 난 거 가지고 문재인과 기업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네 어쨌네 하는 건데 사실 뭐 저는 그날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 다음날 참 그날 저녁에 락TV를 보고 불이 났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런데 뭐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날 정도 되니까 이제 논평들이 뭐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뭘 했다는 걸 이제 봤죠.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날 기업인들하고 술을 마시고 뭐 대처가 늦었다 이런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죠. 딱이 우리는 좌파들이 대통령 그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 7시간 가지고 지금도 물고 늘어지고 있고 지금 강화문에 있는 그 여자도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문재인이가 사고에 대처하는 거 가지고 많이 비난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술 마시고 대처가 늦었다는 이런 얘기 했다는 것으로 경찰에 지금 예, 출석 요구서를 받은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 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딱이 지금 명의에서 그러네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가나요? 문의할 일이 있으니 수사대 사이버 수사대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너무 기가 막히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는 정치적인 건 관심 없다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 가지고 지금 경찰이 불려다니는 거예요. 자신은 정치적인 거를 모른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곧 자신들의 문제가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치소에 있는 분들 지난주에 뭐 그 강화문 그 6.25 침략 같은 일이 벌어졌고 또 저희가 바로 또 텐트를 치고 저항한 그런 얘기라든가 좀 잠깐 이제 뭐 요즘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께도 편지를 썼고
그다음에 허현준, 추명호, 김기춘 실장님, 최수원 씨, 임종원 씨, 임종원 차장님 이렇게 편지를 이제 쓰면서 그 5분들한테 그 저희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만든 월간 잡지 이 왜라는 책을 같이 보냈어요. 예,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편지를 다 받은 걸로 됐는데 지난번에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임종원 씨, 그 임종원 차장한테 보내는 편지에 동봉한 이 왜라는 잡지는 출판사가 없고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돌려보낸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편지하고 제가 기사들 뭐 집회에 관련된 거는 다 보내드렸고 책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이 거절한 건지 아니면은 이분의 재판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구치소에서 이걸 돌려보냈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또 편지를 써서 이런 거는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임종원 씨나 그 대법원 또 대법관들 재판 받고 있으면서 그런 결과로 이루어진 지금 일본의 보복 제가 이것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임종원 차장은 5월 30일 날짜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재판은 일려지 않고 있는데 사실 임종원 차장 재판에 들어가면 판사가 제가 봐도 편향적이었었어요. 양성태 대법원장 재판의 판사랑 비교하면 확연히 달랐어요. 그래서 재판 거부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오늘은 뭐 아침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 그 국정원에서 돈을 가져다 준 김백준 씨 그분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가볼까 말까 하다가 가진 않았고 그 다음에 11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도 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재판도 항소심이 곧 거의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김백준 씨 재판이 갔다가 이명박 대통령 재판도 보고 올까 결심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올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또 아침에 또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가진 않았는데 나중에 기사를 검색하니까 김백준 씨가 자기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11시에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그것도 재판이 안 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25일자로 다 연기가 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뜬 걸 봤어요.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잘 그 좀 용기를 가지시고 재판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명호 씨가 우병우 수석 재판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뭐 급성 장염인가 뭐 이렇게 해서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참 그 우병우 수석 재판이 지난번 그 6월 25일 날 재판이 3시에 있었는데 그날 뭐 일을 치르고 와서 제가 잠을 자고 좀 깨니까 4시간 넘어갔고 가지를 않았는데 우병우 수석이 재판에서 직접 변론을 하면서 굉장히 세게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우병우 수석이 재판받고 있는 것이 국정원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대통령한테 갖다 줬다는 건데 그게 불법 사찰이라는 제목이에요. 뭐 문체부 직원이라든가 특히 강원도에 김진선 강원도지사 나중에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 했던 분 그 뒷조사를 했다는 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수석이 그 재판에서 그때 국정원이 그런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사찰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인물들에 대한 동향 파악인데 그걸 했다고 지금 내가 감옥소에 갔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임정숙이나 조국도 가야 된다. 지금은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임정숙이나 임정숙이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대단한
그 변론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가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다들 용기를 가지시는데 하여튼 지금 뭐 구치소에 있는 분들 거의 재판이 끝났죠. 어, 그 대법원에 뭐 전원 합의체로 올라가면 다 곧곧 속속들이 풀려날 텐데 현준 행정관은 10월 5일인가 6일이 구속 만기고 지난번에 제가 그 좌파들이 그 양성태 대법원장 재판에 들어왔던 좌파들이 한 얘기 김기춘 시장님이 뭐 6월 26일 풀려난다 이런 얘기는 뭐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김기춘 시장님이 풀려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허은준 행정관처럼 같은 날짜에 그 화이트리스트를 하면서 같은 날짜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김기춘 시장도 아마 10월 달에 풀려나실 것 같네요. 하여튼 올여름 또 무덥지만 힘드시겠지만 잘 견뎌내시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용기를 내시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